구제역 위기경보 최고 단계의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지만 전북에서 돼지 12마리가 경남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노린 사기 범죄가 연간 1000여 건에 이르고 있어 보호 대책이 시급합니다.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자치단체마다 관광산업에 사활을 걸고 투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확장에 동네 슈퍼가 사라질 위기에 몰리면서 활로를 찾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구제역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구제역 발생지인 전북의 한 양돈 농가가 이동 제한 조치를 어기고 경남을 방문한 사실이 적발돼 방역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오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2천여 마리의 가축들이 오가는 축산물 공판장입니다. 지난 8일 이곳에서 이동 제한 조치를 위반한 축산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전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돼지 12마리를 가져온 겁니다. 전라북도하고 충청북도 돼지는 이동을 정지하게 돼 있는데 이동을 했으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입니다. 양돈 농장이 있는 전북 무주에서 공판장이 있는 경남 김해까지 거리는 약 210km. 허가받지 않은 축산 차량이 드나드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시군 길목마다 거점 소독시설과 이동 통제초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량은 단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방역시설이 줄어든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지난 2011년 구제역 발생 당시 경남의 소독시설과 통제초소가 190여 개 넘게 운영됐지만 올해는 60여 곳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축산 차량이 이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동 제한 조치를 어긴다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최고 심각 단계까지 내려졌지만 구멍 뚫린 방역은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청각 언어장애인 사기 사건은 280명이라는 피해자를 낳으면서 무려 7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노린 사기 범죄만 해마다 1000여 건에 이르지만 마땅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자 사기 피해를 입은 청각 언어 장애인 100여 명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김모 씨는 아파트 담보대출금 2억 원을 투자했다 잃어버리자 병까지 얻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지만 이자 갚기가 힘들어 집을 잃어버릴 처지입니다. 팔고 난 다음엔 전세로 갈지 월세로 갈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러한 심정입니다. 지난 2015년에는 한 지역 장애인 협회가 회원을 이용한 장애인 특별 분양 아파트 매매로 차액을 챙겼습니다. 분양가 그러면 한마디 아주 다니면 전화로 한통 해가면 돈뭐 통장만 들어가십니다. 이처럼 장애인을 노린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취업이나 경제적 자립이 힘들다 보니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쉽게 흔들린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실제 국내 장애인은 249만 명이지만 고용률은 34.8%에 그치고 장애인 의무 고용률도 3%도 안 됩니다. 또 장애인들이 서로에게만 의지하는 것보다 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있어야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게 오류된 거여도 오류라는 자각이 안 되잖아요. 비장애인들이 많은 그 사회로 나와서 부딪히고 겪어야 학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장애인들이 외부와의 접촉이 적어 범죄가 잘 알려지지 않는 점도 피해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누적 탑승객 1000만 명을 넘은 통영 케이블카의 인기가 조금씩 줄어들자 통영시는 다른 놀이시설로 관광객을 모으려고 있습니다. 거창에서도 테마파크 조성이 추진되는 등 지역마다 관광산업 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미륵산 비탈길을 따라 무동력 바퀴 썰매가 속도를 냅니다. S자 형태의 1.5km 트랙을 따라 산을 내려오는 루지입니다.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예, 좀 스릴 있고 좀 오늘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근데 좀 많이 시원했습니다. 어른인 저도 좋은데 애들은 더 좋아하겠죠. 뉴질랜드 업체가 $10,000,000를 투자한 놀이시설입니다. 통영 케이블카 근처에 있어 관광 시너지 효과가 예상됩니다. 2020년까지 5개 트랙이 더 만들어지면 연간 최대 70여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통영시는 기대합니다. Why not? It's such a lovely place. Great scenery,
The cable car is right here. It's another great partnership that we can work with. 거창구는 자연휴양림의 테마파크를 추진합니다. 200억 원 규모의 모험 체험놀이 시설로 민간 투자자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산과 들과 이런 것이 맞는 이런 새로운 테마파크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 구상을 가지고 자치단체마다 관광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사천과 거제, 창원 등은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시군마다 단체 관광객을 모아온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경기 불황 타개를 위한 관광산업 투자가 지역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손원익입니다.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편의점까지 골목마다 들어서면서 동네 슈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지난 1997년 이후 절반이 사라졌는데요. 활로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50제곱미터 규모의 동네 슈퍼를 19년째 운영하고 있는 51살 전연우 씨. 전 씨의 슈퍼와 맞닿는 골목마다 편의점이 들어서면서 매출이 반토막이나 적자를 겨우 면하는 정도입니다. 4군데나 생겼어요. 4군데. 동서남북 다 생겼습니다. 저희들 가게에 오는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죠. 50제곱미터 미만의 영세한 동네 슈퍼는 더 열악합니다. 24시간 편의점에 대응해보려 17시간씩 가게를 지키지만 손님은 하루 30여 명에 그칩니다. 뭐 열몇 시간 앉아있으니까 벅차니까 둘이서 교대를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둘이 갖고 이런 게 혼자 월급도 잘 안 된단 말이야. 대형마트와 SSM에 이어 대기업 편의점이 골목으로 들어오면서 동네 슈퍼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동네 슈퍼는 2006년 전국 9만 6천여 개에서 8년 만에 30% 가까이 사라져 6만 9천여 개만 남았습니다. 반면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2006년 전국 9천여 개에서 지난해 3만 개를 넘었습니다. 20, 30년 되면은 다 잠식된다고 봐야 되겠죠. 지역에서 그 슈퍼에서 돈을 쓰면은 그 슈퍼에 있는 분이 또 저기 다른 업소에 가서 밥도 사 먹고 해서 지역 경제가 이렇게 선순환이 돼줘야 되는데. 경남의 동네 슈퍼는 5천여 개,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만들고 나들가게 협의회를 꾸리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활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맞벌이 부부 등 종일제 보육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맞춤형 보육을 시작했는데요.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어린이집 이용 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의 한 직장 어린이집. 오후 6시가 넘은 시간에도 20여 명의 어린이들이 남아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저녁 8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부모들이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거의 여기는 7시, 8시까지 남아있는 아이들이 많고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되게 안심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어린이집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맞춤형 보육을 도입했습니다. 맞벌이 부부 등 12시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는 종일반을, 전업주부 등은 시간이 짧은 맞춤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종일반 보육을 이용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종일반 이용 시간은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지만 대부분 어린이집이 저녁 6시 전후까지만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종일반 맞춤밥을 나눈다고 하지만은 지금 그 전이랑 똑같이 별반 차이 없는 게 데리고 오는 시간도 똑같고.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부터 오후 6시 이후에도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공개했더니 전체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수가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어린이집 눈치를 좀 보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어린이집 측이나 부모님들 모두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맞춤형 보육 8개월째. 보육 현장에서는 본래 취지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모래 수급난으로 경남과 부산 지역 레미콘 공장 50여 곳이 내일부터 나흘 동안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레미콘 공업 협동조합 측은 남해 앞바다에서 모래 채취가 중단된 뒤 모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오는 14일 이후 수급 상황을 보고 공장 가동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대선 주자인 심상정 대표가 영남 순회 일정으로 오늘 오전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참배 뒤에 권양숙 여사를 예방해 40분가량 환담을 나눴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한 사람 사는 세상은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이라며 친노동자 정부를 통해 이를 꼭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여파로 정월 대보름 행사가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경남소방본부 집계 결과 올해 달집 태우기 등 정월 대보름 행사를 열기로 한 것은 4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